금일 웨비나에서는 이제 최근 이제 좀 많이 핫한 이제 GPCR 비만 치료제 관련 GPCR 연구에서 저희 레비티 코리아에서 제공해드리고 있는 GPCR 솔루션을 어,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금일 웨비나는 저희 레비티 공식 대리점인 JC바이오와 함께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비만 치료제, 오비스티 관련된 얘기를 할 때 맨 처음 이제 소개해드리는 슬라이드인데요. 굉장히 좀 임프레시브한 소개입니다. 2023년 말 이제 좀 잘 알고 계시는 사이언스지에서 올해 혁신적인 이제 기술 평가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때 이제 비만 치료제에 대한 내용이 요 표지에 전면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올해의 혁신은, 그러니까 23년도 기준 올해의 혁신은 비만 치료 희망을 높인 GLP-1 작용제다라고 하는 타이틀로 이제 소개를 하면서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 제약사에서도 이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 GLP-1이라고 하는 GPCR 라이간드에 대한 관심 혹은 연구 개발이 늘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서구화된 식단으로 인해서 비만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보니 이에 따라 이 비만을 치료하기 위한 또 연구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점점 더 이제 발전하고 핫한 그런 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치료제 얘기를 하기 전에 비만이란 게 어떻게 이제 어떤 원인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오비스티, 그러니까 비만의 이제 중점적으로 좀 생각해야 되는 세 가지 요소를 좀 소개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공복에 대한 뇌의 반응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가 배가 고플 때는 그러니까 먹어야 된다는 신호를 뇌에서 전달을 하고, 만약에 이제 배가 부른 상태다 하면은 더 이상 이제 음식 섭취를 하지 않는 요 두 개의 이제 그 신호 전달이 그러니까 신호 전달 조절이 첫 번째 그 비만 유도의 이제 좀 생각해야 될 요소 중 하나고요. 그 다음은 메타볼릭 오르간이라고 해서 내가 음식을 섭취했을 때 이 음식 섭취에 대한 대사를 이제 그러니까 대사에 관여하고 있는 여러 기관에서 발생하는 신호들을 또 연구를 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아디포지네시스 관련된 얘기인데, 만약에 좀 축적된 이제 에너지를 이제 지방의 형태로 보관을 하기 위해서 그 지질 대사 및 이제 지방 그 세포의 분화가 이루어지는데 그러니까 이쪽 관련된 신호 체제도 이제 비만 연구할 때 고려할 수 있는 대상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로 제가 이제 이 푸드 인테이크 과정과 이때 당시의 메타볼릭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선은 이제 그 그러니까 위가 공복 상황을 느낄 때 이 그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은 이후 AMPK 그러니까 패스웨이를 통해서 신호가 전달이 되고요. 이 신호 전달에 의해서 이제 뇌에 있는 뉴런이 이제 활성화를 일으켜서 이제 음식 섭취를 해라라고 하는 신호를 전달하는 거죠. 반대로 내 위에서 이제 음식이 꽉 차서 내가 배부른 상태가 되면은 요 그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 분비가 이제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으면서 푸드 인테이크는 또 이제 블락이 되게끔 그렇게
이제 순환을 하게 되고요. 이 내가 음식을 먹는 과정 중에서도 다양한 오르간이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뭐 대표적으로 팬크레아스나 인테스틴이나 잠시만요. 네. 아디포사이트, 티슈 같은 경우에도 이 푸드 인테이크에 의한 이제 다운스트림 신호를 또 이제 받아서 또 전달을 하게 되겠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오르간에 의한 신호에 의해서 뇌에 있는 뉴런에서 이제 음식을 섭취한 아니면 음식 섭취를 이제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게 막는다던가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때 이제 그 관여하는 요소들이 앞서 보시다시피 뇌에 있는 뉴런 혹은 메타볼릭 오르간 하위의 신호들 이제 스토먹에서는 AMP 패스웨이, 팬크레아스에서는 AKT 그리고 인테스티스가 장에서는 위장에서는 GPCR 시그널링, 아디포스 티슈에서는 제스테 시그널링이 활성화되면서 그 만약에 그 하위로 이제 전달되는 신호들뿐만 아니라 만약에 이제 그 에너지가 이제 누적이 되는 상황이면은 아디포지네시스 트랜스크립션 팩터가 활성화되면서 그러니까 활성화되면서 이제 아디포지네시스라든지 아디폴라이시스의 신호도 같이 전달이 되겠습니다. 이랬을 때 만약에 이 오비스티, 그러니까 비만이 그러니까 먹는 것이 증가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비만 유전자, 그러니까 비만이 좀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첫 번째로 보시는 게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그러니까 아디포사이트 티슈가 점점 비대해지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방이 축적이 되면서 팬크레아스에서 그러니까 만들어지는 인슐린, 우선 첫 번째로 인슐린의 레지스턴스가 발생을 해서 더 이상 이제 그러니까 푸드 인테이크를 막는 패스웨이가 이 폼시 카티 뉴런의 활성이 억제가 되고요. 이러면은 점점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푸드 인테이크가 발생하면서 아디포 티슈의 이제 사이즈가 점점 커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아디포사이트 티슈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이제 올간에 인플라메이션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장에서의 인플라메이션이 좀 영향을 받게 되면서 이게 악순환이 계속 이제 진행이 됩니다. 폼시류런의 활성이 점점 억제되고 이제 NPY 뉴런이 계속적으로 활성화되면서 푸드 인테이크가 점점 증가하는 거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만성적인 공복 상태를 느끼면서 푸드 인테이크가 이제 증가하고 이제 점진적으로 아디포제네시스가 계속 이제 비정상적으로 조절이 되다 보니까 약순환이 계속 지속이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푸드 인테이크를 조절했던 스토먹이 그러니까 음식 섭취를 억제하기 위해선 내가 포만감을 일으키고 요 그렐린의 분비가 줄어야 되는데 요런 그렐린의 분비 자체는 스토머에서 유일하게 레귤레이션이 되다 보니 다른 올간에 영향을 주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렐린은 이 오비시티 그러니까 진행에 역할을 하긴 하지만 이 그렐린을 조절한다고 해서 요 오비시티를 제한하는 데는 좀 영향력이 상당히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요즘 들어서 그 비만 억제를 연구할 때 첫 번째로는 그렐린 이니비터를 이제 생각을 했었지만 여기도 좀 제한적이고 두 번째로는 인슐린 레지스턴스를 어떻게 하면은 극복을 할 건지
혹은 그러니까 커져 있는 아디포사이트를 업테이크해서 그 아디포사이트 사이즈를 줄이는 방법도 연구가 됐었는데 이쪽도 굉장히 제한적인 그 치료 효과를 나타냈었는데요. 요즘에 이제 그 인테스틴에 이제 장에서 이제 활성화되는 GPCR 시그널링을 억제했을 때 이 푸드 인테이크를 줄이는, 그러니까 공복 상태를, 그러니까 빠르게 이제 그 포만감을 느끼면서 이제 음식물 섭취를 제한할 수 있는 새로운 이 패스웨이가 연구가 되면서 기존에 이제 연구됐던 그렐린이라든지 인슐린 쪽이라든지 렙틴 계열의 이제 시그널링 패스웨이보다 좀 더 효과적인 비만 억제 결과가 최근 들어서 이제 그러니까 그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를 이제 세컨 제너레이션 오비시티 테라피라고 표현을 했는데, 2021년 이제 노보 노디스크에서 이제 세마글루타이드 계열의 위고비를 출시하면서 이 오비시티 테라피는 이제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게 됐고요. 어, 이로 인해서 기존에 좀 그 제한적이던 그러니까 오비시티 트리트먼트 산업이 점점 발전하고, 이 세마글루타이드 계열과 이제 또 다른 계열의 그, 릴라이에서 개발한 젯바운스라고 하는 그런 또 다른 계열의 물질이 판매가 증가하게 되면서, 그 그래프를 보시면 2022년도 대비 점점 이제 2023년 굉장히 많은 성장을 일으킨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고요. 이 연구들을 통해서 릴라이나 노보노디스크의 전체적인 이제 제약 규모가 커지는 것을 이제 예측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제 세마글루타이드 계열이나 젯바운스 이제 어, 서제파타이드라고 하는 계열의 이제 그 아고니스트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GPCR 패스웨이 중에서도 GLP-1 리셉터 혹은 GIPR 리셉터를 더블 타겟하는 이제 물질로 개발이 됐는데요. 이렇게 GLP-1 리셉터나 GIPR 리셉터를 이제 활성화시키면은 점진적으로 사이클릭 AMP의 이제 그 다운스트림 신호인 사이클릭 AMP의 인덕션이 증가한다라고 하는, 그 인덕션이 증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제 포만감을 느끼게 되면서 이제 푸드 인테이크가 줄어드는 그런 효과를 이제 확인을 하였고요. 네, 죄송합니다. 젯바운드가 아니라 마운자로였었네요. 이런 그 약물이 이제 개발이 되면서 점진적으로 이제 판매량이 늘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제 또 다른 이제 그 물질이 이제 개발이 되면서 여기는 이제 더블 타겟이 아닌 GCGR이라고 하는 또 다른 GPCR 리셉터를 타겟하면서 트리플로도 이제 타겟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비만을 억제하는 효과를 나타내는 그런 이제 약물들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그 FDA 승인을 받은 물질은 총 4가지가 되겠고, 그 외에도 이제 계속적으로 클리니컬 트라이얼에 지금 임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물질들은 보시는 5가지 물질,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그러니까 248개의 물질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개발이 되면서 점진적으로 GLP-1 아고니스트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걸로 이렇게 개발이 되고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GLP-1뿐만 아니라 다른 GPCR 리셉터도 이제 타겟을 하면서 이제 효과를 더 늘리려는 이제 시도가 있고요. 여기서 보시다시피 GLP-1 하나는
이제 중요하긴 하지만 그 GLP-1 리셉터 하나만 이제 타겟을 하는 것이 아닌 다른 종류의 GPCR 리셉터도 타겟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GLP-1 리셉터라든지 GIPR이라든지 GCGR 같은 리셉터는 GS 커플 GPCR이라고 표현해요. 이 GS 커플 그러니까 타겟의 의미는 이 GPCR이 활성화되었을 때 다운스트림 중 이제 세컨 메신저로 활용되는 사이클릭 AMP의 레벨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패턴을 나타낼 때 이것을 GS 커플드 리셉터라고 표현을 하고요. 반대로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CB1R이라고 하는 리셉터는 이 리셉터가 활성화됐을 때 오히려 아데닐레이트 사이클레이즈가 활성이 억제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이클릭 AMP가 감소하는 그런 패턴을 나타내는 GPCR도 있습니다. 이를 저희는 GI 커플드 GPCR 리셉터라고 하는데요. 이 두 가지 GS가 됐던 GI가 됐던 다운스트림으로 보는 이제 인터메디잇을 사이클릭 AMP로 이제 인지를 해서 저희 레비티에서는 요 사이클릭 AMP를 인지하는 HTRF라고 하는 포맷과 란스 울트라라고 하는 포맷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GLP-1 자체가 그러니까 GLP-1 하나만 요 오비스티에 관여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리셉터를 타겟을 하실 때 공통된 사이클릭 AMP를 보심으로써 이 GPCR 액티비티를 확인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기 전에 잠깐 요 HTRF에 대해서 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HTRF는 이제 Homogeneous Time Resolved Fluorescence라고 하는 것의 약자이고요. 이제 개발자인 존 렌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제 개발된 이뮤너 어세이입니다. 이뮤너 어세이이기 때문에 항체를 사용해서 내가 원하는 타겟을 이제 검출해내는 기법이고요. 노워시 테크놀로지라서 시료에 요 항체를 넣고 신호가 나오는 것을 검출하기만 하면 되는 간편한 기법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HTRF의 경우에는 기존 이뮤너세이라고 표현하는 엘라이자나 웨스턴 블롯에 대비 이제 항체를 두 가지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제 도너라고 불리는 항체에는 유로피움이나 이제 터비움 같은 란탄 계열의 물질이 이제 붙어 있고요. 억셉터에는 XL665나 D2라고 하는 이제 빨간 형광이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도너 에 붙어 있는 유로피움이나 터비움을 익사이테이션 시키게 되면요. 이 물질에서 방출되는 에미션 파장이 근접해 있는 D2나 XL665 이제 형광 물질을 다시 활성화시키게 됩니다. 이로 인해 억셉터에서 나오는 에미션 파장을 장비에서 측정함으로써 내가 알고자 하는 물질의 유무를 판단을 할 수 있는데요. 이때 저희가 유로피움이나 터비움 물질을 사용을 함으로써 익사이테이션을 시켰을 때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백그라운드 노이즈, 오토플로렌세스를 제거할 수 있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니까 레이저 포인터를 안 쓰고 있었네요. 네. 오른쪽에 보시는 이제 익사이테이션을 주었을 때 나올 수 있는 오토플로렌세스를 제거한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어널라이트에 의해 나오는 신호만을 검출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앞서 말씀드렸던 HTRF나 란스 울트라 둘 다 이제 워시가 없는 노워시 기반의 테크놀로지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준비한 시료에 요 항체 2가지 넣고 반응시킨 다음에 바로 검출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굉장히 간편하고 핸즈온 타임이 핸드온 타임이 적기 때문에 이제 휴먼 에러에서 발생할 수 있는 테크니컬 에러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엘라이자와 같이 이제 96의 플레이트 기준으로 200마이크로리터 필요한 어세이에 비해서 저희 HTRF의 경우에는 20마이크로리터 정도 이제 양이 필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소량에서도 원하는 결과를 검출하실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시가 좀 필요 없고 이제 핸들링이 굉장히 쉽고 스케일러블 하다고 해서 이제 96웰 플레이트, 384웰 플레이트 혹은 1536웰 플레이트에서도 원하시는 어널라이트를 검출하실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워시 스텝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어널라이트를 2시간 내에서 검출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HTRF 소개를 좀 여기까지 하고, 저희 이제 레비티의 사이클릭 AMP가 어스의 키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어떻게 이 사이클릭 AMP를 검출을 하는지, 소개를 드리자면, 저희 사이클릭 AMP 키트에는 사이클릭 AMP를 인지하는 항체, 그리고, 사이클릭 AMP에 저희가 요 형광 물질이 붙어 있는 상태로 제가 이제 사용자분들한테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상황, 그러니까 즉 그러니까 내 시료가 없는 상황에서는 요 세컨더리 메신저와 요 사이클릭 AMP를 인지하는 항체가 붙게 되면서 요 프레시노가 발생을 하게 돼요. 그러다가 내가 타겟하는 세포에서 GPCR이 뭐 예를 들면 GLP-1 리셉터가 활성화를 띠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사이클릭 AMP가 발생을 할 텐데 이때 이 발생된 사이클릭 AMP가 기존에 이제 붙어 있던 항체 그리고 이제 레이블된 사이클릭 AMP와의 이제 인터랙션을 경쟁적으로 그러니까 인터랙션과 경쟁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프레시노가 감소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소된 정도를 통해서 내가 사용하고 있는 세포에서 얼마만큼 GPCR이 활성화되고 있는지를 역으로 이제 체크를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실험 기법을 통해서 내가 알고자 하는 아고니스트 또는 이제 이미 활성화된 상태에서 내가 안타고니스트를 좀 알고 싶다라는 것도 이제 확인 가능하고요. 그 외에도 알로트로릭 모듈레이터나 인버스 아고니스트에 대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도 저희 사이클릭 AMP 어세이 키트로 수행 가능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런 저희 사이클릭 AMP 어세이를 이제 활용을 할 때 대부분 이제 지금 어프로브 돼 있건가 클리니컬 스터디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런 이제 상황에서 이 사이클릭 AMP 아고니스트라고 GLP-1 뭐 혹은 GPCR 아고니스트라고 이제 부를 수 있는 타입도 여러 가지고 이제 실제로 내가 이제 이런 이제 타입의 약물을 섭취하는 방법들도 여러 가지로 개발이 되고 있는데 이제 앞서서 개발됐던 삭센다나 위복비, 제파운드 같은 경우에는 내가 피하 지방 쪽으로 이제 주사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약물이 투입됐다고 하면은 요즘 이제 개발되는 것들은 약물 주입과 주사 주입뿐만 아니라 이제 오랄 가버지가 실제로 이제 내가 먹음으로써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아고니스트들이 체내로 투입되는 것을 이제 개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아고니스트들은 이제 계속적으로 좀 개발이 되면서 점진적으로는 이제 주사제형에서 점점 이제 섭취제형으로 이제 개발이 될 거고요. 이렇게 개발되고 있는 혹은 이제 승인됐던 약물들, 이제 클리니컬 트라이얼에 지금 진입한 약물들 중에서 사이클릭 AMP 어큐뮬레이션을 확인하는 이런 실험에서는 저희 보시다시피 저희 HTRF 사이클릭 AMP 디텍션 키트를 대부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레비티 GPCR 리에전트는 여러 제약회사에서 다양한 타겟의 이제 그러니까 타겟의 그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고요. 이런 이제 연구들은 실제로 논문을 통해서 퍼블리시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손쉽게 좀 레퍼런스 서치를 하시면서 저희 HTRF가 많은 곳에서 활용됐다라는 것을 이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이 사이클릭 AMP 레벨만 가지고 이제 이런 약물의 효능을 이제 확인하고 있었는지라고 하면은 그렇진 않아요. 여기 보시다시피 기존에 이제 개발되고 있던 세마글루타이드 계열의 약물도 사이클릭 AMP의 이제 그 프로덕션 레벨을 보긴 했지만 또 하나 이제 베라 어레스틴의 리크루먼트라는 것도 이제 확인을 하면서 요 약물의 효능을 검증을 했었는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뭐 이제 이 릴라이에서 개발한 약물의 예를 들면은 단순히 사이클릭 AMP의 인덕션 레벨만 확인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GIPR이라든지 GLP-1 리셉터의 베라 어레스틴 리크루먼트를 통한 이제 인터널라이제이션까지 이제 확인을 한 케이스가 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요 베라 어레스틴 리크루먼트라는 게 어떤 개념인지를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제 캐노니컬 라이간드, 내가 이제 쉽게 GLP-1 리셉터에 인지하는 아고니스트를 개발을 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바인딩을 하게 되면은 다운스트리밍 GS 혹 GS의 활성화로 인해서 사이클릭 AMP 레벨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와 반대로 내가 원하는 이제 GPCR 타겟에 바인딩 하는 것이 아닌 이제 다른 타겟에 바인딩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바이아스 라이간드의 신호에 의해서 그러니까 베라 어레스틴이라고 하는 물질이 GPCR에 이제 리크루먼트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요 캐노니컬 라이간드의 시그널,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타겟이 캐노니컬 라이간드로서의 역할로 이제 사이클릭 AMP 레벨을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베라르스틴 패스웨이에도 영향을 주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제 이 이후 신호를 보시면은 베라오레스틴이 GPCR의 리크루먼트가 되면은 이제 우선은 GPCR이 이제 포스폴레이션 되면은 베라오레스틴이 이 GPCR의 리크루먼트 되고요. 이를 통해서 요 케라슬린 코트 베지클이 형성되면서 요 GPCR 자체가 이제 세포 내로 이제 전달이 되는데 이거를 인터널라이제이션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를 통해 요 GPCR이 이제 리사이클링이 그러니까 디그라데이션 되면서 리사이클가 이제 제거가 되던가 혹은 리셉터가 리사이클링 되면서 다시금 다른 패스에 의해서 그러니까 활성화가 되게끔 리사이클링 되는 이런 패스웨이를 이제 저희가 베라오리스틴 AP2 리크루먼트 시스템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요런 베라오레스틴 리크루먼트도 저희 HTRF 포맷을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제품은 요 베라오레스틴을 인지하는 항체와 요
베라오레스틴의 파트너인 AP2를 인지하는 그 항체를 보유함으로써 내가 만약에 요 베라 오레스틴이 실제로 리크루먼트가 돼서 활성을 띠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신호가 그 프렛 신호가 발현이 되게끔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사이클릭 AMP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쪽 패스웨이뿐만 아니라 베라 오레스틴 쪽 패스웨이도 확인을 하실 수 있는 거죠. 이렇듯 여러 가지 패스웨이를 통해, 그러니까 여러 가지 패스웨이를 저희 사이클릭 AP 혹은 이제 베라 어레스틴 리크루먼트와 인터널라이제이션 어세이를 이제 수행을 하실 수 있는데, 이 이제 요 일라이에서 개발한 터제파타이드 계열의 물질 혹은 노보노디스크에서 개발한 물질들도 이런 두 가지 어세이를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어떻게 이제 내가 개발하고 있는 물질이 타겟팅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은 아닌데, 이제 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또 개발이 되었던 더블 타겟이 아닌 이제 트리플 타겟의 경우에도 앞서 보셨던 이제 사이클릭 AMP 레벨 혹은 베라오레스트2 리크루먼트 정도를 또 저희 이제 시약을 통해서 확인을 하면서 이제 앞서 개발됐던 그 이제 치료제들의 대비 얼마만큼의 그러니까 효능을 보이고 있는지도 비교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이제 제약사에서 그 개발하고 있는 약물에 대한 이제 사이클릭 MP 레벨, 베라오레스트 리크루먼트, 인터널라이제이션도 이제 수행을 하실 수 있는 거죠. 어,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세컨 제너레이션이라 오비스티 드럭이라고 하는 물질들은 사이클릭 AMP 레벨, 이제 베라 어레스틴 2, 요 두 가지 어세이를 이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이클릭 AMP, 그러니까 GS 커플드 리세터의 경우에는 사이클릭 AMP 레벨이 증가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반대로 어, 이제 GI의 경우에는 사이클릭 AMP 레벨이 감소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리셉터 종류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거를 저희는 GQ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GQ 커플드 리셉터가 이제 활성화되는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사이클릭 AMP 레벨이 조절이 되는 것이 아닌 그 다운스트림인 IP1이라고 하는 인터메디에이트의 레벨이 또 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IP1 레벨은 이제 기존에는 저희가 칼슘 이제 이 IP1이라는 그러니까 IP1과 이제 패러럴하게 가는 게 칼슘 레벨인데요. 이 칼슘 레벨을 측정함으로써 GQ, GPCR의 액티비티를 측정했다고 하면은 칼슘이 아무래도 좀 다양한 패스에 의해서 조절이 되는 물질이다 보니 이 GQ의 스페시픽한 IP1이라고 하는 물질을 좀 확인함으로써 좀 더 스페시픽하게 내가 타겟하는 물질이 그러니까 GQ 커플드 리세터에 영향을 주는지도 확인을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저희 HTRF 이제 GQ 키트를 통해서 이 레벨을 확인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하자면은 기본적으로 지금 최근 개발되고 있는 혹은 FDA 승인을 받았던 이제 GLP-1 리셉터를 직접적으로 타겟하는 약물의 경우에는 1차적으로 사이클릭 AMP 레벨을 측정함으로써 내가 개발하고 있는 아고니스트가 얼마나 잘 워킹을 하는지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반대로 얘가 바이아스 라이간드처럼 활동을 한다고 하면은 이제 베라오레스티2 리크루먼트를 통해서 이제 내가 이제 개발하고 있는 약물이 어떤 이제 그러니까
어떤 이제 그 알터네티브한 이제 패스웨이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가 오늘은 언급을 드리지 않았는데 실제로 내가 원하는 타겟이 GPCR에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제 바인딩을 하는지, 그러니까 컴피티션 혹은 이제 알로스터리 이펙트를 통해서 이제 바인딩 하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수행하실 때는 요 텍라이트라고 하는 저희 플랫폼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경쟁적 그 저해제의 경우에는 이 텍라이트를 통해서 나타나는 신호가 내가 타겟하는 약물에 의해서 신호가 저해될 때, 내 약물이 실제로 GPCR에 바인딩 하는구나. 그러니까 바인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키트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예전에 불이익을 통해서 한번 웨비나 발표를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좀 검색해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GI나 GS 계열의 GPCR 뿐만 아니라 GQ 계열의 이제 GPCR 연구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여기 보시는 IP1이라고 하는 다운스트림도 확인할 수 있는 IP1 키트도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제품들을, 그러니까 이 반응을 통해서 다운스트림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러니까 시그널링 패스웨이, 이제 주로 메카이네이즈 패스웨이를 보실 텐데, 이 메카이네이즈 패스웨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저희 레비티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패스웨이의 경우에도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텍라이트 소개해드리면서 같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 웨비나 자료를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앞서 보여드렸던 그 레퍼런스들을 요 링크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제가 오늘 발표했던 자료를 요청하시는 경우에 한해서 요 자료를 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앞서 보셨던 이제 레퍼런스와 요 링크들을 통해서 저희 HTRF 키트들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은 지금 현재 비만 치료제 개발에 있어서 사이클릭 AMP 레벨이 이제 레벨 측정이 가장 기본적인 그런 그러니까 그러니까 캔디데이트를 이제 밸리데이션하는 그러니까 그 아이덴티피케이션 혹은 밸리데이션 과정에서 키로 보실 수 있고요. 혹시라도 GQ 계열의 이제 시그널링을 보실 때에는 요 IP1을 보실 수 있다. 또한 요 베라오레스틴 리크루먼트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요것을 이제 패러럴하게 보시게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바인딩 카파시티도 그러니까 이제 리셉터 라이간드의 바인딩 카파시티를 보실 때는 텍라이트도 이제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제 GLP-1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GPCR 리셉터들도 타겟이 되고 있고 GS뿐만 아니라 GI 계열 혹은 GQ 계열의 GPCR도 지금 연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이클릭 AB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타겟들도 꼭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조금 더 에디셔널하게 좀 슬라이드를 몇 개 준비를 했는데요. 앞서서 말씀드린 거는 사이클릭 AMP 쪽에 좀 포커스를 뒀었어요. 하지만 요 위에 보시는 노보노디스크, 삭센다나 위고비의 경우에는 여기 저희 보시는 이제 스테디라이트 플러스라고 하는 저희 제품을 썼는데 이게 저희 발광을 측정할 수 있는 시약이에요. 그래서 루시퍼레이즈를 통한 리포터진 어세이를 수행하실 때에도 저희 레비티의 이제 프로덕트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리포터진 어세이를 수행하실 때 이제
이제 저희 이제 그 라이트라고 하는 제품을 해서도 리포터진 어세이를 수행하실 수 있고요. 경쟁사 대비 DTT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좀 안전한 상황에서 실험을 수행하실 수 있고, 결과 자체는 굉장히 비슷한,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저희 이제 ATP 라이트라고 하는 사이토톡시시티 혹은 셀 프로퍼레이션 어세이를 수행할 수 있는 키트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키트를 사용하시면서 세포의 이제 바이어빌리티를 측정을 하실 수 있는데, 이 제품의 경우에는 저희가 올해 좀 프로모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관심이 있으시거나 이제 샘플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저희 대리점인 JC바이오를 통해서 좀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레비티 JC바이오에서는 매년 저희 HTRF 혹은 제가 오늘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알파라고 하는 이제 시약군에 대해서 그 그러니까 유저 네트워크 미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드라이빙 드럭 디스커버리라고 하는 이제 제목으로 이제 개최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 3년 차가 됐습니다. 저희가 재작년부터 해가지고 이제 점진적으로 저희 네트워크를 이제 키우면서 이제 저희 그러니까 시약을 사용하고 계신 많은 분들에게 저희 시약에 대한 홍보 혹은 뭐 사용자분들이 어떻게 그러니까 사용하고 계신지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으면은 어떻게 극복을 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 이제 자리를 마련해서 공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 시약을 사용하고 싶은데 좀 처음 사용하는 거다 보니까 부담이 있으시다. 혹은 내가 사용은 하고 있는데 좀 그러니까 세팅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네트워크 미드업에 참석하셔서 그러니까 저희 사용자분들의 경험을 공유받고 좀 편하게, 그러니까 좀 자신감을 가지고 내가 이 시약을 활용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칠게요. 혹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은 질문을 통해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